이 애자삽설에 보면은 어떤 사나이가 길을 가다가 매를 가지고 매 사냥을 하면 사냥을 아주 잘할 수 있다, 이 말을 들었어. 그래서 이 사나이는 귀가 솔깃해가지고 시장으로 매를 사러 갔어요. 근데 이 사나이는 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매를 사온다는 게 오리를 사왔어. 오리를 들고 산으로 사냥을 갔어. 토끼가 푸두둑 날아가니까 오리를 던지면서 이 매야 저 오리 잡아라 하고 던졌어. 오리가 어떻게 토끼를 잡아? 그러니까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해. 그러니까 또 잡아 던졌어. 그렇게 하니까 오리가 성질이 나가지고 나는 매가 아니라 오리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소동파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재를 잘못 쓰면 이런 꼴이 된다, 요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재를 잘못 쓰면 여기 애터미에 가면 돈벌이가 된다더라. 그러니까 오리들이 우르르 몰려왔어. 여기 그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다 오리야. 오리가 돼가지고 토끼를 못 잡아요. 못 잡는다고요. 돈벌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한탕 해야지. 근데 오리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매가 되느냐? 오리가 매가 되지 않으면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스템에 참여해서 계속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고 스폰서와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리크루팅 하는 과정에서 계속 거절을 당하면서 마음 공부도 하고, 마음의 근육이라고 그럽니다. 마음 근육도 늘리고, 이제 로얄 마스터가 되고 크라운 마스터가 되시려면 매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냥을 할 거야. 지금 오리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좌절하고 성공하고 배우고 듣고 하는 과정에서 마음 근육이 단련되면서 매가 되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매가 없어요. 매가 없습니다. 누구 다 그래요. 누구든지 경력이나 학력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처음 오신 분들은 오리이기 때문에 매가 되기 위해서 계속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 다음. 치타의 성공, 육식동물 중에서, 포식자 중에서 치타가 가장 사냥의 성공 확률이 높답니다. 그런데 치타의 사냥 성공 확률은 26%밖에 안 돼요. 영국 왕립 수의대학에서 실제 야생 사냥 치타에 GPS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부착해서 사냥을 어떻게 하는 걸 봤고 사냥의 성공을 몇 퍼센트 하는 걸 봤더니 정확하게 26%가 나와요. 그러니까 치타같이 날쌔고 빠른 사나운 육식동물도 그 연약한 초식동물을 쫓을 때 그것을 잡을 확률이 10번 쫓으면 2번 내지 3번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이게 파레토 2080 법칙입니다. 여기서도 이게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10명의 일반 고객을 접촉했을 때 애터미 제품을 사준다거나 사업을 하겠다고 관심이라도 보인 분은 10사람 중에 2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돼. 이게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라. 우리 로얄 클럽에 있는 리더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그만큼 거절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맞아요. 거절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탁을 안 하면 돼. 입을 다물고 있으면 거절을 전혀 안 당해요. 그런 분은 못 올라와요. 영국 왕립 수의학대에서 발견한 것이 중요한 발견이에요. 지금까지 여기서 연구하기 전에는 치타가 달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냥 성공 확률이 높은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논문이 네이처지에 실리면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치타는 실제로 초식동물을 먹이를 쫓을 때 그렇게 빨리 뛰지 않는다예요. 빨리만 뛰면 어떻게 됩니까? 요놈이 갑자기 멈추면 저만 가버리죠. 그런 거 아니에요. 빨리 뛰지 않는다예요. 그런데 뭐가 가장 뛰어나냐? 제동 능력이 뛰어나답니다. 뛰다가 요놈이 멈추면 저기도 바로 멈춰. 제동 능력. 그리고 방향 전환 능력이 뛰어나답니다. 초식동물 뛰어갈 때 바로 이렇게 뛰어가요? 이렇게 하죠? 이 방향 전환 능력이 뛰어나답니다. 가다가 멈추고 이게 다른 어떤 포식자보다 뛰어나대요.
다시 말하면 초식동물을 잡으려면 때로는 앞만 보고 뛰지 말고 멈추고 방향을 전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치타한테 배우는 거 많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먹이는 뒤가 있어. 저만 혼자 가는 거지. 상용은 노자의 스승이라고 그럽니다. 전설적인 인물이죠. 상용이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노자가 뛰어갔어요. 임종하기 직전에 노자가 상용 스승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없습니까? 큰 교훈을 주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상용이 입을 쫙 벌려서 내 혀가 있느냐? 그랬더니 있습니다. 내 이빨 있느냐? 없습니다. 알겠느냐? 노자가 알겠습니다. 뭐예요? 단단한 것은 빨리 없어진다. 이렇게 되니까 요 혓바닥이 오래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스폰서가 파트너를 대할 때도 자기의 권위만 생각해서 너무 강하게 나가면, 너무 빳빳하게 하면은 풀어질 수가 있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음덕양보, 남모르게 덕을 베풀면 드러나게 보답을 받는데, 이때 받는 보답이 자기가 베푼 음덕보다 훨씬 큽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서도 성립하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성립합니다. 내가 남에게 해코지를 하면은 나중에 돌아오는 보복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내가 남에게 덕을 베풀면 나중에 받는 보답이 훨씬 커요.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소위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덕을 심으면 덕이 나고, 해코지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온다. 지금 그런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이게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절은 끊을 절자입니다. 끊을 절자. 요 영자는 요 갓근 있죠, 갓근. 중국 사람들 모자 쓰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뭐 묶으지요. 예, 요 갓근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갓근을 끊고 벌리는 연회 그 말이에요. 춘추시대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장왕은 굉장히 이 호인이어서, 다시 말하면 가슴폭이 크고 아주 포용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임금이었어요. 근데 100여 명이 넘는 자기 신하들에게 저녁에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술이 거나하게 이렇게 마시면서 술을 냈어요, 임금이. 임금하고 같이 술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하는데, 옛날에 등불이 지금처럼 뭐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촛불이 다 꺼져 버렸어.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 홀이 컴컴해졌겠죠? 컴컴해졌어. 이 틈을 타서 어떤 사나이가 후궁에 몸을 더듬었어. 그러자 이 후궁이 깜짝 놀라가지고 갓근을 끊어버렸어. 그리고 장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불이 꺼져 컴컴한데 어떤 녀석이 저를 주물렀습니다. 제가 그 녀석의 갓근을 끊어서 가지고 있으니 불을 켜시고 갓근이 끊어진 놈을 잡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큰일 났잖아, 이거. 큰일 났잖아요. 장왕은 그런데 그런 졸장부가 아니에요. 배포가 크고 포용력이 큰 임금이었어요. 그러자 그 후궁에게, 서로는 미인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엄청나게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춤을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장왕이 그 후궁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인의 절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비에게 욕을 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요. 그러면서 불을 켜지 말고 여기 모여있는 모든 신하들은 전부 갓근을 끊어라. 갓근을 끊지 않는 놈은 나하고 술 마시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갓근을 안 끊었다가는 이거 파직되게 돼 있으니까 전부 갓근을 끊었어. 그런데 몇 년 후에 진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어. 전쟁이 벌어졌는데 한 장수가, 한 사나이가 나서가지고
항상 맨 선두에 나서서 진나라 군대를 5번 싸워서 5번 격파해서 초나라가 그 전쟁에 이김으로써 초장왕은 춘추 5패의 한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그냥 중국 전토를 장악해버려. 근데 초장왕이 그 앞에서 그렇게 용감히 싸운 놈을 저 녀석이 뭐하는 놈인지를 모르겠어. 유명한 장수면 알겠죠. 그 초나라 장왕이 그 사나이를 불러가지고 짐이 부덕해서 자네를 모르겠는데 자네는 어찌 그렇게 용감하게 싸웠나?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나이가 저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몸입니다. 5년 전에 주물른 사나이가 접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때 임금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100번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선봉에 서가지고 임금은 알지도 못하는 사나이가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서 초나라는 초강대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각근 하나 가지고 천하를 석권해버린 거예요. 이게 음덕양보예요. 진짜 몰래 덕을 베풀었지요. 어떤 녀석이냐, 불 켜서 잡아라 해가지고 목을 쳤으면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이걸 음덕양보라고 한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남몰래 덕을 베푸면 몇 배의 크기로 나에게 은혜가 돌아온다. 자, 다음. 생지가, 들쥐가, 사자가 잠자고 있는데 놀다가 그만 이쪽으로 떨어져가지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 사자가 일어나서 보니까 애게게 이 조그만 놈이 어른의 잠을 깨웠어. 그러자 생지가 한 번만 살려주시라고 사자가 이걸 살려줬어.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올무에 걸렸어. 사자로서는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 이거를 본 목숨을 건진 생지가 가서 이빨로 요 망을 갉아가지고 사자를 살려줬어. 다시 말하면 약자도 강자를 살릴 수 있다. 강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자기 파트너가 많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쑥 빼고 보니까 용천금이 나온단 말이야. 천하명금이 나와. 그분이 그런 장군급인지를 몰라요. 전혀 몰라. 알 수가 없어. 여기다 누가 나는 장군급 쓰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 바로 이런 거예요. 음덕양보. 누군가를 도와주면, 누군가의 목숨을 살려주면 그 사람이 언젠가 내 목숨을 살려준다. 자, 다음. 이소부화에 또 나옵니다. 비둘기와 개미. 비둘기가 있는데 개미가 물에 빠져가지고 비둘기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비둘기가 나무 이파리를 하나 따가지고 던져줬어. 그러니까 개미는 무사히 나무 이파리에 올라서 살았어. 어느 날 포수가 와가지고 비둘기를 쏘려고 그래. 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때 개미가 포수의 다리를 물어버렸어. 깜짝 놀라가지고 이 화살이 탄대로 날아가 버려. 약자도 강자를 살릴 수 있다. 당신 보기에 굉장히 허약한 사람 같지만은, 아주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지만은 당신을 살릴 수 있다. 이게 음덕양보입니다. 자, 다음. 손수고와 양보. 바로 그 초나라 장왕 밑에서 재상을 하면서 엄청나게 현명한 재상입니다. 이 장왕을 춘추 5패의 한 사람으로 올려놔버린 사람이 손수고라는 재상입니다. 손수고. 근데 손수고가, 이거 뱀입니다. 뱀. 어렸을 때에 들에 갔다 오더니 밥도 안 먹고 계속 울어. 엄마가 너 왜 우냐? 밥도 안 먹고. 그랬더니 중국 미신에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양두사, 머리가 둘인 뱀을 보면은 그 사람은 곧 죽는다는 미신이 있어요. 양두사 가끔 있어요, 시골에. 돌연변이죠. 어떤 유전자 때문에 머리가 2개인 뱀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은 곧 죽는다. 그러니까 어린 이 손수고가 그걸 보고 나는 곧 죽는다고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엄마가 물었어. 그래? 그럼 그 뱀을 어찌 했느냐? 물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므로 내가 죽여서 땅에 묻었습니다. 엄마가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틀림없이 큰 벼슬을 할 것이다. 왜? 나만 죽을 게 아니라 다른 놈도 보고 죽어라. 놔뒀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손수건은 나는 보고 죽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고 죽으면 안 되니 그걸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결국 손수건은 천하 제일 가는 재상에 대해서 장왕을 춘추호패로 올려놓습니다. 이 글에도 끝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음덕양보다 이렇게 나와요. 음덕양보다. 남몰래. 손수건 남몰래 했죠. 남몰래. 나는 봐서 양두사를 봐서 죽지만은 다른 사람은 이걸 보고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죽여서. 식마육 부름주 상인. 요건 문자 그대로 말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몸이 상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덕을 베풀면 그 덕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 얘기예요. 이 진나라에 목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냥을 좋아했어. 기산이라는 곳은 험한 산이 있는데 여기 사냥을 갔는데 임금의 말을 말이지. 밤중에 어떤 놈이 잡아다가 잡아먹어버렸어. 임금의 말을. 그 당시 임금의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준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잡아먹어버렸어. 관리들이 그 임금의 말을 훔쳐다가 잡아먹은 놈들을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야인들이야. 그러니 이거 뭐예요? 사형감이죠. 사형감이에요. 사형감인데 관리들이 잡아서 이게 사형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목공이라는 분이 아주 도량이 큰 분이에요. 도량이 큰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관리들에게 짐승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것은 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짐승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것은 도가 아니다. 이건 덕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듣건대 좋은 말고기를 먹고 술을 먹지 않으면 몸이 상한다고 한다. 저놈들에게 술을 내려라 해가지고 말고기 안주에다가 술을 실컷 먹였어. 이 임금이야. 그런데 3년 후에 옆에 있는 진나라가 공격을 해왔어. 양쪽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진나라 목공이 또 다른 진나라 해공을 사로잡기 해서 쫓다가 오히려 포위가 돼버렸어. 포위가 돼가지고 이게 죽기 일보 직전이야. 죽기 일보 직전. 그런데 난데없이 300명의 야인이 나타나더니 이 포위망을 뚫고 들어와서 이 목공을 구하고 상대방의 왕을 사로잡아 버렸어. 그러니까 말고기하고 술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목숨 살고 전쟁에서 이기고 상대방의 임금을 사로잡은. 여기도 역시 음덕양보라고 되어 있어요. 남몰래 덕을 베풀면 몇 배의 크기로 나에게 덕이 돌아온다. 보답이 돌아온다. 자, 결초보고. 역시 이게 또 전쟁인데 진나라하고 이 진나라하고 전투가 붙었어요. 근데 진나라 장수가 엄청나게 큰 두해라고 하는 아주 장사에다가 보통 무서운 놈이 아니야. 저놈을 잡을 수가 없어. 역발상 기계사의 황후 같은 놈이니까. 그런데 요 진나라 장수 위과라는 사람이 황후 장수 같은 두해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가 전쟁에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냐 말이야. 그 장수를 어떻게 잡았느냐. 나중에 위가가 꿈을 꾸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위가의 아버지가 위무자라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본처가 있고 그 다음에 고관 대작들은 후처가 있습니다. 저희 소위 첩이 많아요. 그런데 이 첩이 아주 젊은 첩이 있었는데 애가 없어. 그런데 이 위무자가 아버지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어. 아버지가 위가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저 여자를 순장시키지 말고. 옛날에 고관 대작이 죽으면 부인들을 전부 다 함께 무덤에 묻어버리죠. 이걸 순정이라고 합니다. 순장시키지 말고 재가를 시켜주어라. 이렇게 유언을 해요. 그런데 이 노인이 죽기 일보 직전에 이게 해가 딱 돌았어. 이제 여기 망령이 들어가지고 저 여자를 나하고 같이 순장을 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해버린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 말씀은 어때요?
이건 거의 법이죠. 명령이에요. 그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위가가 헷갈려. 그런데 뭐라고 판단했느냐?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옳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여인을 제가 다른 곳에, 좋은 곳에 시집을 보내줬어, 이가가. 그런데 이 이가가 전투를 하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노인이 이렇게 풀을 묶고 있어. 앞에서 풀을 묶고 있어. 바로 두해가 탄 말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이게 이때 위가가 잡은 거예요. 근데 위가의 저녁에 꿈에 나타났어. 노인이 나타나서 자네 덕분에 내 딸이 잘 살고 있네. 나는 자네가 제가를 시켜준 그 여인의 애비일세. 이렇게 답변해요. 이걸 결초보은이라고 합니다.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덕을 베풀면 그 사람이 죽어서까지도 은혜를 갚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결론입니다. 수강적 어유. 요건 정관종려라고 하는 당나라 태종의 정치 철학을 적은 책 속에가 있습니다. 수광즉 어유, 그러니까 물이 넓으면 고기가 논다. 요 돼지의 가슴이 넓어야 새끼를 많이 낳을 수 있어요. 스폰서의 가슴이 넓어야 파트너가 많아져요. 스폰서 가슴이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하면은 그거밖에 안 못해요. 물이 넓으면 그곳에 고기가 놀아요. 고기가 놉니다. 가슴을 키우세요. 보톡스 말고 그냥 이렇게 키워가지고 고기가 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이건 유향의 서론이라는 책에 다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올빼미란 놈이 이사를 가고 있어. 그러니까 비둘기가 물었어. 올빼미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서쪽 마을에서 내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동쪽 마을로 이사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올빼미 울음소리 들어봤어요? 참 더럽게 듣기 싫어요. 아주 기분 나빠, 그 울음소리가. 그러니까 비둘기가 하는 소리가 네 목소리를 바꾸지 않으면 어디로 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중요하다. attitude matters. 요게 능력은 1%만 있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올이니까. 요게 점점 하다 보면 나중에 능력이 100%. 나머지는 전부 태도입니다. 태도. 이걸 전부 합하면 100점이 되고 성공합니다. 자, 다음. 그래서 누가 성공하느냐? R을 리치 또는 레빈유라고 하면, 리치라고 하면은 신사숙녀, 그리고 멋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성공해요. 매력적인 사람은 가슴이 크고 바로 초나라의 장왕처럼 부인의 정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선비에게 욕을 벌 수는 없다. 전부 각근을 끊어라. 각근을 안 끊은 놈은 나하고 술 마시는 것이 즐겁지 않는 놈이라고 내가 간주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춘추오패, 중국 전토를 장악해버리는 그런 음덕양보, 보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파트너는 이웃, 이 형제 라인, 그리고 자기 스폰서, 자기 다운라인에 작은 은덕이라도 베풀어서 큰 보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